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혹시 요리할 때 이런 흰색 고무장갑을 쓰시는지요? 요리하는 영상이나 일명 쿡방에서 요리사나 인터넷 BJ가 이런 장갑을 쓰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장갑은 수입할 때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와 유해 성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런 검사 절차를 피해서 수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한 인터넷 BJ가 흰색 고무장갑을 끼고 요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합성 고무, 니트릴, 라텍스로 만들어진 요리용 장갑으로 일반 고무장갑보다 열과 불에 강한 데다 최근엔 위생 문제로 이 장갑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고무장갑은 음식에 직접 닿기 때문에 수입 시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고 인체의 유해 여부를 검사받아야 합니다. 부산 본부세관이 이 절차 없이 중국산 고무장갑 6천만 장, 시가 24억 원어치를 들여온 A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가까이 장갑을 수입하면서 식약처 검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의 인체 유해성 검사가 수입 업체로부터 신고를 받아야만 진행되는 구조기 때문입니다. A업체처럼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 유해성 검사를 피해서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보세 창고를 매일 순찰 돌면서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현장 나가가지고 물품 검사하는 비율 자체가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세관은 A업체를 수입식품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식약처는 문제의 고무장갑을 모두 수거해 폐기하기로 했지만 뒷북 행정이란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2012년 개봉한 영화 타워의 한 장면입니다. 지금 헬기가 돌풍에 휩쓸려서 추락하고 있는데요. 이게 빌딩 숲 사이에서 부는 강풍, 바로 빌딩풍 때문이라는 게 이 영화의 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이 돌개바람, 이제 해운대에서 종종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최초로 실시된 해운대 빌딩풍 연구 결과 상습 돌풍 지역으로 지목된 곳이 있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101층짜리 해운대 LCT 정문 앞입니다. 돌개바람이 무섭게 몰아칩니다. 와류, 소용돌이 바람입니다. 바닷가 쪽은 괜찮은데 이 앞쪽만 오면 돌풍이 막 나는 거 눈을 못 들 정도로 모래바람 막 부니까. 해운대 마린시티입니다. 여기는 구조적으로 이런 돌풍이 발생합니다. 초고층 건물 사이를 통과한 빌딩풍이 또 다른 건물과 만나 일으키는 돌풍 현상. 아파트 안에가만 세게 불어요. 아파트 안쪽에? 네, 안쪽으로. 여기 불 때는 저쪽이 장난이 아니라. 부산대 권순철 교수팀은 제니스 102동과 103동 사이 공간이 최대 돌풍 지역으로 나비 모양의 독특한 디자인과 배치를 돌풍 발생에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근데 제니스 같은 경우는 뒤에 아이파크에서 들어왔던 바람이 거기서 나가야 되는데 마치 또 안으로 타고 갈 수 있는 그 나비 모양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상업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디자인이 돌풍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한 겁니다. 정남향도 없고 정북향도 없고요. 그러니까 남동 남서 형태로 해서 약간 이렇게 돌려 있어야 어느 한쪽도 다 조금씩 다 보이게끔. 하얏트 호텔과 아이파크 사이를 지난 빌딩풍 역시 돌풍을 형성하고 트럼프 월드 아파트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해운대 LCT입니다. 권순철 교수팀은 마린시티보다 LCT의 돌풍이 더 심각할 거라 예측했습니다. 현재 시뮬레이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LCT의 경우 50층 이상에서 대규모 돌풍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LCT는 마린시티가 조금 다르게 노출된 공간도 되게 많고 그리고 빌딩이 고층이 딱 3개동이 있고 옆에 있는 공간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돌풍이 상쪽에서 위쪽 지역에서 불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지상 400m에서 발생한 돌풍은 인근 바닷모래를 동반해 피해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권 교수팀의 분석입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오늘 영도의 한 선박 폐수 보관 탱크에서 작업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고 내용을 현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영도구 복내동의 한 구조에 정박돼 있던 370톤급 선박 내 폐수 보관 탱크에서 이 배의 선사 대표 30대 A씨와 선원 62살 B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이 이들을 구조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결국 숨졌고 함께 구조된 B씨도 현재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숨진 선사 대표 A씨는 선원 B씨가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다른 배 선장에게 신고를 부탁한 뒤 탱크로 들어갔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선장한테 신고를 좀 해달라 부탁을 하고 본인도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사고가 나셔가지고. 해경은 이들이 선박 폐수 보관 탱크 내부에 가득 찬 유독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보고 선사 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오늘은 49년 전 22살 청년 노동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온몸으로 외치며 분신 자살한 날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파견이나 계약직 근로자들이 받는 부당한 대우와 고충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이 지역 근로자들의 노동권 침해 사례를 발표하며 정부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최근까지 부산의 한 의류업체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던 A씨. 평소 업주의 인격 모독적 발언, 성추행 등이 잇따랐다는 주장입니다. 어깨에 손 두른다거나 뭐 그런 거는 비일비재했었죠. 다른 분한테는 현장에서는 여전히 뭐 이렇게 볼을 만진다거나. A씨는 그만 나오라는 말 한마디에 해고됐고 한 달치 월급도 떼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압박당하 보니까 정신과 치료도 받고 지금도 일상생활을 복귀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민주노총이 부산고용노동청을 찾는 근로자 120여 명을 심층 상담한 결과 A씨의 사례처럼 350여 건의 노동권 침해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임금 체불이 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부의 민원 불성실 처리가 81건, 4대 보험 미가입과 부당해고 징계가 똑같이 29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상담 근로자 대다수는 중소기업에서 일용 파견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고 근로계약서를 쓴 경우는 5건 중 1건에 불과했습니다. 정규직이 했던 일을 쪼개어서 초단시간 일자리로 만들면서 주휴수당, 퇴직금, 휴게시간 등을 노동자에게서 빼앗아 버렸고. 민주노총은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강화를 정부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수능 시험 하루 전인 오늘 수험생들의 예비 소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시험장을 확인하러 나서는 수험생들의 표정과 담임 선생님들의 마지막 당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후배들의 격려와 응원 속에 시험장으로 향하는 수험생들. 수능 시험 하루 전 시내 59개 시험장에서 예비 소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시험장 입구에서 자신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담담한 심정을 밝힙니다. 3년 동안 공부했던 게 한순간에 내리에 스쳐가면서 앞으로 이제 내일 어떻게 시험을 쳐야 되나 많이 걱정이 됩니다. 시험장 입실 완료 시간은 내일 오전 8시 10분. 그러나 이보다 10분에서 20분 일찍 도착해 시험장 분위기에 익숙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침 식사는 특별한 음식보다는 평소 하던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아침을 먹고 하는 게 좋은데 굳이 그동안 계속 안 먹던 학생들이 갑자기 아침을 먹게 되면 또 속에 좀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하던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이제 또 배고플 수 있으니까 간단한 간식거리 정도 챙겨가가지고 쉬는 시간에 틈틈이 먹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1교시 국어 영역은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집중하고 다음 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험 직후 정답을 확인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수학은 쉬운 문제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시간을 조절하고 어려운 문제에 집중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일단 쉬운 문제나 풀 수 있는 문제부터 먼저 풀 수 있는 게 당연히 좋고요. 특히 자기가 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풀어보니까
잘 안 풀릴 경우에는 다시 풀려고 하지 말고 일단 그 문제를 넘기고 나중에 한 바퀴 다 돌고 난 다음에 푸는 게 좋은 문제풀이 습관으로 보입니다. 실전에서의 긴장감 때문에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잘못 읽어 실수를 범하는 만큼 문제는 여러 번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특히 한국사와 탐구 영역 시험을 치르는 4교시에는 부정행위 처리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사전에 응시 방법을 철저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해운대 일대 고층 건물에 무단 침입해 낙하산 활강을 한 러시아인들의 출국이 정지됐습니다. 경찰은 러시아인 34살 A씨 등 2명에 대한 출국 정지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열흘 동안 이들의 출국을 정지하고 이 기간 내에 신병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이들이 다시 건물 옥상에 침입해 고공 낙하할 경우 구속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건조물 침입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풍으로 인한 충돌 사고로 작동을 멈췄던 부산항 신선대부도의 컨테이너 크레인 7대가 전부 복구됐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어제 오후 6시쯤 전력 공급선이 끊어졌던 크레인의 케이블 교체 작업을 마치면서 해당 항만 내 컨테이너 크레인의 작동을 모두 정상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밤 10시 반쯤 남구 감만동 신선대부도 3개 선석에서 작업 중이던 암벽 크레인 7기가 순간 초속 27m에 이르는 바람에 연쇄적으로 밀리면서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33회 어린이 문예대상 시상식이 오늘 오후 4시 부산문화방송 제작 스튜디오에서 열렸습니다. 부산 MBC와 사단법인 문화도시 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하는 오늘 행사에서는 용문초등학교 4학년 이빈다혜 양이 운문 부문에 가양초등학교 6학년 정지윤 양이 산문 부문 대상을 차지하는 등 모두 30명의 어린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부산문화방송이 발행하는 어린이 문예는 지난 1979년 유엔이 정한 세계 어린이의 해를 맞아 창간된 어린이 작품으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순수 문예 잡지입니다.